거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 히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의 6mm AK 불의방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남자의 용일이 저는 신두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웅입니다. 예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좀 이걸 시작한 지 벌써 한 3-4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올라갔죠? 보셨어요, 혹시? 벌써요? 올라갔어요. 제가 아직 안 올렸는데 올라갔나 보군요. 그래가지고 좀 뭐가 좀 서투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좀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안 보려고. 아. 나 확인 안 하려고. 우리가 프로 유튜버도 아니고. 아니, 우린 프로야. 프로야? 이미 각자의 직종에선 프로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면 이미 프로다. 프로처럼 굴어야 돼. 맞아. 네. 간단하게 뭐 근황 얘기할 거 없어요? 이번 주는? 근황이요? 왜요? 네. 되게 근황 궁금해하신다. 억지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황은 뭐... 억지로. 별로 안 궁금한데 어. 궁금하실까봐. 누가 도대체 누가? 한 열댓 명 되나? 형 뭐 별일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별로 없었다고? 네, 저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의 그 왕자였나?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해리 왕자? 해리 왕자였던 것 같은데 어. 네, 그분께서 이제 인사를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 악수가 안 되니까. 그게 뭔데? 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악수를 못 하니까. 왜 남았을 때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이제 좀 팔꿈치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요렇게? 팔꿈치로 인사해라. 이렇게. 네, 그쪽은 이제 또 나마스테 이렇게 또 보여주니까. 아니 약간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를 멋있어하는 것 같아. 멋있긴 해요, 근데 멋있어? 잘생긴 애들이 하면. GD 이래야 돼? 그치. 그렇지. GD도 이렇게 인사. 그렇지, 하죠. 근데 이게 딱 좋다. 다 이렇게 합장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약간 공간을 둬야 돼 이렇게. 뭐 규칙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요? 룰인가? 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마스테. 약간 공간을 주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스웩인가 봐 그게. 스웩이다. 나는 어렸을 때 제가 불교 집안이어서 음. 자주 봤거든. 나 이런 거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 합장이라는 말이 결국 손을 이렇게 붙여라 아니에요? 합장? 그치. 근데 이렇게 부분만 붙이는 거다. 그치 멋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스웩인 거죠. 손가락 벌려줘야 돼. 다 내어주지 않겠다. 그래 살짝 코끝에 닿아야 돼 이렇게. 스웩 넘치는 새남자의 6mm와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를 잡은 게 또 저니까 제가 또 영화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날인데, 요즘에 막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 뭐 갓고리즘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거 여기를 찾아왔다 약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저는 넷플릭스의 갓고리즘 넷플릭스의 갓고리즘에 빠져 오늘의 영화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섹스 앤더 시티를 했는데 패션이라는 컨텐츠가 이 사람이 좋아한다고 넷플릭스가 생각했는지 넷플릭스가 추천해준 영화 바로 입생로랑을 준비해 왔습니다. 입생로랑. 네. 입생로랑은 많이들 뭐 들어보셨죠? 그 이름 자체를 일단. 네, 이영석이죠. 그러네. 네. 진짜네. 사실 저 예전에 가게 할 때 네. 사실 그 입생로랑 그 마크 따가지고 할까 했었습니다. 그거를 너무 이렇게. 너무 짜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추잡하네 진짜. 예? 그만큼 좋아한다 브랜드도. 좋아하세요? 입생로랑? 입생로랑이요? 너무 좋아하죠. 혹시 보유하고 계신 입생로랑이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입생로랑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입생로랑이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이제 코스메틱 브랜드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지만 그 풀네임 입생로랑이라는 YSL 그 로고 자체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막 그런 18살, 19살, 막 20살 막 이때쯤에 생각해보면 그때 한참 우리 또 빅뱅을 엄청 막 좋아하고 그 시절에 좀 뭔가 유행하던 그런 패션의 룩이 있었는데 막 그런 스키니한 룩에서도 약간 좀 뭔가 생로랑이 보여주던 뭔가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다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시대 때에서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서 이제 뭔가 입생로랑이 우리가 아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뭔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예술적인 뭔가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존재했구나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뭔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브생로랑이라는 영화가 그러면 어떤 영화길래? 라는 또 생각을 또 하실 텐데, 이 이브생로랑은 뭐 일단 뭐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이제 전기 영화입니다. 예술가의 전기 영화이고, 그 예술가의 전기 영화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시선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예술가의 뭔가 그런 작품의 탄생 배경. 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그쪽에 좀 중점을 두고 이제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이제 그 예술가 자체, 그 예술가의 삶과 뭐 그 예술가의 뭔가 그런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해서 보여주는 뭐 그런 전개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후자 쪽에 훨씬 가깝죠. 인간 입생로랑에 좀 뭔가 초점을 맞춘 영화다. 전기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화의 뭐 특징 중에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전기 영화들은 화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레이션이 있어서 그 제3자가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직접 화자가 되어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레이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베르제라고 하는 이제 이브생로랑의 절대 이브생로랑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뭐 그의 사업 파트너로서의 입생로랑이 그렇죠. 오성과 한음 같은. 맞아. 오성과 한음 나쁘지 않다. 그런 존재의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나레이션으로 이 영화가 뭐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나레이션의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게 이 영화에 어떤 장단점을 주는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영화 자체 그 나레이션을 쓴 그 방식 자체가 그렇게 썩 훌륭한 선택이라고 솔직히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그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영화 앞부분에 있지가 않아요. 좀 앞에 힌트 같은 느낌을 좀 줬으면 좀 더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나레이션이 누군지를 알고서 영화를 접근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서 영화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일반인, 그러니까 저 같은 피에르 베르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브생로랑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브생로랑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본 영화라는 이렇게 저와 같은 접근이었다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화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화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브생로랑 자기가 약간 뭔가 자전적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제3자가 하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듦과 동시에 이제 그 모든 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은 입생로랑의 이제 일대기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 이거는 그냥 팩트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입생로랑이 이제 디올이라는 브랜드의 이제 양목 콘테스트, 그 디자인 콘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디올이라는 브랜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브생로랑이 이제 21살이 되던 해에 이제 디올이 사망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디올이라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거장. 디자이너. 거장 디자이너의 그 디자인 음. 오피스의 수석 디자이너가 돼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유.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의 컬렉션을 통해서 이제 디올이라는 브랜드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브생 로랑이 이제 프랑스 출신이 아니라 알제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당시 알제리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게 돼요. 군대를 네, 간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브생 로랑이 이제 뭔가 신경쇠약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뭔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병 때문에 이제 20여 거의 한 3주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이제 제대를 하게 돼요. 근데 병가사. 그 뭐라고 하냐? 의가사?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백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이제 이 영화를 그런 나레이션, 그 영화에서 나온 나레이션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백스토리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네. 찾아봐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알았어요. 형은 알고 있었나 보네. 뭐 어느 정도는 초반에 좀 설명이 나오니까. 아, 영화에. 영화 초반에 좀 뭐 약간의 설명은 있는데 확실히 부족하지. 뭐 지역적인 그런 거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우리는 뭐 시골이니까 뭐 우리는 전쟁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형 영화를 봤구나. 봤어요. 아,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 뭔가 설명의 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갑자기 뭐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이 나레이션으로 막 설명이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군대를 가게 됐다. 근데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는 막 이런 약간 뭐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툭툭툭툭 막 넘어가요. 그냥 장면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 본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지 갑자기? 그리고 저녁도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얘가 환자복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 씬에서 풀착장을 막 입고 나오고. 원래 인생이란 게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인생이란 예측할 수 인생은? 없는 것들의 향연이다. 그쵸. 미쳤네. 근데 요 부분 살짝 나 약간 다른 느낌인 거는 요 부분을 저는 되게 좋게 보았던 게, 오히려 더 약간 그걸 드라마틱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어쨌든 사람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시선보다는 타인의 시선이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움이 되잖아요. 아, 나레이션을 채택하는 그거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면서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띄엄띄엄 넘어가는 게 있어, 확실히.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리한 연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솔직히 디자이너를 관심 가지려면은 패션인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관심 갖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좀 띄엄띄엄 있지만 그거는 제3자의 눈으로 보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띄엄띄엄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형 말에 동의하는 거는 이제 뭔가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건 좋으나, 근데 그 방식을 채택하고 그거를 플롯으로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는 각본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매끄럽게 나레이션으로 연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브생 로랑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객관적으로. 라는 약간 뭔가 그런 아쉬움이 이제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좀 괜찮게 봤는데, 이제 괜찮게 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가 주는 이제 미적인 요소, 이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이브생 로랑의 컬렉션이 총 3번의 컬렉션이 나와요. 이제 처음 이제 디올에 들어가서 선보이는 첫 번째 디올 컬렉션, 그리고 이제 디올에서 독립해서 자신의 브랜드인 이브생 로랑을 런칭하는 컬렉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컬렉션이 하나가 더 있구나. 중간에 이제 르 스모킹 룩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뭔가 검은 색깔 분위기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전위적이었던 느낌의 그런 르 스모킹 룩 컬렉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에스닉 룩 같은 느낌의 약간 엔딩 컬렉션, 그렇게 한 총 4가지의 컬렉션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멋있는 점은 그거예요. 이 모든 컬렉션에서 나오는 그 옷들이 실제 이브생 로랑의 그때 당시 컬렉션 옷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 옷을 영화에서 나왔다고? 네, 실제 이브생 로랑에서 이 영화를 위해서 유일하게 빌려준 영화라고 합니다. 보존을 잘했나 보네. 그렇겠죠? 아무튼 원래 뭐 브랜드에서는 다 자신의 아카이브를 잘 음. 모아가지고 음. 오랫동안 모아놔야 음. 명품 브랜드는 또 그거를 이제 복각, 그치. 재해석해서 만들기도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이브생 로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진짜 실제 입었던 그 옷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뭐 지금에 와서 그냥 그 옷을 딱 보는 것보다 그 당시의 전체적인 그 바이브와 함께 그 옷을 보는 거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약간 그 50년대부터 해서 막 한 80년대까지 가나? 그래서 복식사의 흐름 막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뭐 패션 좋아하면은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복식, 그 프랑스 패션의 역사에도 굉장히 이브생 로랑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이게 딱히, 근데 형이 뭐 패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패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뭔가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이렇게 엄청 명품 브랜드 이브생 로랑에 막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게 막상 보게 되니까 너무 매력적이다. 그 이브생 로랑이 당시에 이제 추구했던 의상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뭐 상류층의 여성들이 이제 뭔가 좀 뭐 이렇게 입고 즐기던 약간 그런 느낌의 옷에서 많이 이게 변형되어 오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조금 뭐 보여주거든요. 흔히 이제 뭐 그런 오트쿠티르라고 불리는 약간 뭔가 그런 하이 패션이라 그러죠. 약간 뭔가 그런 고급 의상들에서 그런 걸 만드는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뭔가 기성복을 만들기도 하고 약간 이런 뭔가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또 맛이 또 있지 않나라는 뭐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좋은 점은 그렇게 총 4가지의 컬렉션이 나오는데 중간에 르스모킹 컬렉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3컬렉션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브생 로랑은 약간 뭔가 그때 당시에 좀 혁명가 같은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간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상류층의 여성들이라 함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입어야지라고 하는 일단 일종의 약간 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회였고,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은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사회였고, 약간 그랬었는데 이브생 로랑은 여성들에게 턱시도를 제한하고 그런 룩을 일단 일반 여성들도 입을 수 있게끔 이제 뭐 생로랑 뭐 리브고시라고 하는 약간 그때 당시에는 있기 굉장히 힘들었던 세컨 브랜드. 세컨 브랜드. 약간 그런 것들도 막 런칭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온단 말이에요. 그래 약간 그런 혁명가적인 느낌이 있는 사람의 컬렉션에 나오는 음악이 클래식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느껴지는 약간 좀 뭔가 반전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연출이지 않았나 라는. 혁명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보수였던. 약간 그런 모습이 뭔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런 이브생 로랑의 위치가 좀 약간 뭔가 뭔가 버무려진 그런 장면이지 않은가. 맞아요.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빨리 맞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마지막으로 또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은 그런 패션이나 음악이나 약간 그런 의상이나 이런 데에서 볼거리뿐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그런 배경에서도 저는 되게 멋있다라고 느껴진 게 그 에스닉 룩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영화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브생 로랑이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뭔가 별장 같은 거겠죠? 그런 장소를 이제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곳에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뭔가 에스닉한 그런 룩이 있어요. 그 나라 자체가 일단 뭐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오리엔탈. 오리엔탈 룩. 이제 그런 룩들을 이제 뭔가 영화에서 그런 배경으로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브생 로랑이 뭐 입고 그런 컬렉션도 뭐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배경을 보여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 매력을 어떻게 보면은 찾아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뭔가 배경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마라케시라는 그 도시 자체가. 그런 거를 조금씩 깔아두죠. 계속 처음부터. 맞아. 뭐 어디 골동품상 가가지고 불상 같은 거 뭐 그냥 샀어.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얘가 저런 거를 관심이 있구나를 깔아주다가 맞아. 나중에 가서 그런 식의 그 전체 완전 그 컬렉션 자체나 건물 자체의 그 바이브나 영상 자체의 바이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오히려 더 약간 폭발하는 느낌. 맞아.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오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 영화에서 좀 영리한 연출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좀 뭔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영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뭔가 좀 각본이라든지 그런 플롯의 뭐 구성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그런 붕붕 뜨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다소 좀 어색하다,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왔던 그런 것들 그럼 뭐 이브생 로랑을 좋아하는 분들이겠지만 이브생 로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좀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영상화, 영화화해가지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뭔가 점이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연기하는 그 배우가 그냥 진짜 저는 실제 이브생 로랑이랑 너무 닮기도 했고 그 시절 이브생 로랑이랑 그리고 그런 뭔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감정선을 딱 연기하는 그 장면이 좀 뭔가 멋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뭔가 추천해드리고 이브생 로랑 좋아하신다면은 그리고 처음 이브생 로랑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를 이제 뭐 주저하지 말고 보시라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영화가 궁금한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사전 정보를 알고 보시는 게 이 영화를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서치해서? 네, 좀 알고 보시는 조금만 알고 보셔도 이 영화가 그냥 확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두 번째 지금 두 번을 봤는데 첫 번째 보고 어느 정도 이 배경을 알고 다시 보니까 그냥 느낌이 그냥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아니까.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리고 이거 사전 정보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찾아보고 보는 게 맞긴 하는 것 같아. 맞긴 한데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지. 게이였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되게 과감 없이 표현해 주잖아요. 그렇지. 나는 영화 자체를 보면서 그냥 느낀 거는 그런 거였어요. 약간 이브생 로랑이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도 이 새끼들아 이거 나 아니잖아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 영화의 느낌. 전체적으로. 근데 보통 이런 전기 영화 같은 게 어떤 거에 기초해서 쓰잖아요. 네. 뭐 베이스돈 뭐 어쩌고 그럼 이 영화도 뭔가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약간 공신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 영화가 저는 유일하게 공신력이 있는 이브생로랑의 영화. 영화 다큐가 아닌 진짜 영화화된 영화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 영화만 유일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피에르 베르제 그 이브생로랑의 그런 평생 연인이었던 피에르 베르제와 그리고 이브생로랑의 재단의 인정을 받은 영화.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이 영화에 이제 뭔가 일종의 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인증을 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영화 제작에 관여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좀 형 말대로 이브생로랑이 실제로 튀어나와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래 맞아. 야 이거는- 니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약간 이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이브생로랑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예? 이브생로랑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이 정도면 되게 어. 과감 없고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 피에르 베르제를 통해서. 그리고 입생로랑도 뭐 할 말 없겠지. 피에르 베르제 피에르 베르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입장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의 시선 자체가 피에르 베르제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생로랑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죠. 그때 상황의 팩트는 다를 수가 있어. 나 사실 그냥 한 건데. 나 사실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걸 마지막으로 좀 오늘의 영상 끝내볼까요? 이 영화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뭐 이 정보 알고 보면 도움된다. 그런 거 일단 뭐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입생로랑은 동성애자였다. 진짜 형 말대로. 이거는 되게 좀 뭔가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금 수위가 셉니다. 생각보다. 저도 그 예전에 주진무랑 조인성 나오는 거 뭐지? 쌍화점? 그거를 능가해? 저는 이태원에서 보고 그런 광경을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런 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크리스찬 디오르와의 그런 관계와 그리고 군인 때의 그런 장면들 그건 알고 보시면 좀 더 그게 흐름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제 이브생로랑이 당시에 굉장히 프랑스 패션에 약간 좀 파격이나 혁명 같은 걸 약간 주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는 갑자기 막 얘가 막 약하고 막 그런 장면들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뜬금없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봤을 때 이 정보를 알고 보시면은 이브생로랑 굉장히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브생로랑은 약간 그런 프랑스 혁명 그런 패션계에 약간 좀 뭔가 새로운 제시를 적극적으로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정보를 알고 보시면은 좀 더 그게 좀 부드럽게 그걸 좀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꼰대주의의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그 막 귀족 사회에 갑자기 뭔가 그 천재가 그냥 등장해서 나 이렇게 할 건데?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건데? 니네 말 안 들을 건데?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뜬금없는 장면들이 막 땅땅 막 등장할 수 있지만 그거 역시도 그냥 입생로랑이었다. 그 자체가 볼 수 있는 거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뭐 되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랜만에 보는 이제 카롱이라고 할 수 있는 라거페터 형님께서도 굉장히 절친이었기 때문에 극 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십니다. 실제로? 네. 실제 칼 라거페터가? 그 실제 실제 칼 라거페터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배우로? 과거에 젊은 칼? 젊은 칼. 그것도 약간 좀 재밌는 포인트긴 해. 약간 다 아시는 분들은 뭐 디올 선생 뭐 라거펠트 약간 나오고 그리고 막 베르나르 뭐 비페라는 약간 그런 유명한 그 미술가 뷔페? 네. 뷔페 뷔페. 또 나오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좀 재밌는 요소가 있죠. 뭐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막 작가들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좀 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쵸, 되게 그쵸. 선망의 대상인데 영화상에서는 뭐 지들끼리 친구니까. 약간 그런 것들 나오면은 좀 재밌는 부분 있죠. 칼. 그 옆에 소금 좀 줘. 이런 건가?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오늘 이브생 로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영화 관련해가지고 좀 더 궁금하신거나 저희와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은 이제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